깊이를 더하는 알릴레오 북스. 여러분 안녕하세요. 조수진입니다. 유시민입니다. 네, 오늘의 책 손님부터 나 소개 안 하는 거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소개 후에 지나가버려. 등장하실게요, 종수님. 예. 자, 김원준입니다. 네, 2019년에 한번 나오셨었잖아요. 연말 특집으로. 그렇죠. 그때는 알리오인데 지금 북수가 됐네. 북수된 지 한참 됐어요. 아, 북수가 됐어. 아, 근데 이 알릴레오 북수 사람들이 폭력적이대. 안 그렇게 봤는데. 왜요? 책을 2권을 보냈어. 책을 읽을 뻔했어 내가. 응? 우리 아버지가 문자 중독인 양반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신문이 가득 쌓여 있어서 벽장에. 나 아주 어릴 때부터 거기 기어들어가지고 놀면서 한글을 나는 신문으로 깨우쳤어요. 아, 그러세요. 나 연애도 신문으로 깨우쳤어. 그 시절에 그 신문 연재 소설이 야, 한 소설 많았지. 보통 그러면 책을 더 좋아하시지 않아요? 평생 읽은 책의 9할 이상이 그때까지 읽은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내 깨달음이 왔지. 아, 이럴 필요가 없구나. 책을 읽은 사람들한테 말을 시키자. 그렇게 모두가 딱 전환되고 난 다음부터 책을 안 읽었어요. 그리고 나는 유시민 작가가 나오는 방송 가능하면 안 봅니다. 왜요? 왜냐면은 말이 너무 많아요. 나하고 비슷해. 그래서 나를 보는 것 같아가지고 가능하면 피합니다. 민원연에서 올해 언론인 상인가 시상식 하는 거 있어요, 매년. 네. 그래서 내가 이제 허접한 상 하나 받고 본상 대상 해당되는 이제 손석희 씨가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수상 소감에서 이 골목 상권 침해하는 대기업이라고 규탄하고, 그리고 끝나고 엘리베이터 앞에서 손석희 씨를 만났어. 오랜만에 만나서 반갑게 인사하고, 근데 손석희 씨가 이제 들고 있던 트로피 내가 투덜대니까 나를 쳐다보더니 줄까? 더 모욕적인 것은 내가 그걸 덥석 받을 뻔했다는 거야. 손석희 씨 좋아합니다, 저는. 오늘 이 뉴스를 묻다라는 책이 저널리즘 선언보다 덜 학술적이고 김어준이라는 저널리스트를 우리가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 책을 이해하려고 김어준 총수를 모신 게 아니고 저널리스트 김어준을 이해하는데 딱 좋은 책이 이 책이어서 도대체 그 이상한 인터넷 신문을 무슨 생각을 하면서 왜 만들었던 거예요, 그게? 이런 역할이구나, 오늘 내가. 네. 이 딴지일보나 낙곰수나 겸손방송국이나 사실 본질은 같아요. 어떻게 기성의 시스템을 우회해서 거치지 않고 도달할 것인가? 어떻게 도달할 것인가? 사람들에게. 그렇죠. 딴지일보는 이제 98년 7월 4일 날 만들었는데 역사적인 날입니다. 역사적인 날입니다. 미국 독립기념일 아니요? 맞아. 일부러 그날을 선택한 겁니다. 예. 근데 내가 매일매일 카운팅하면서 들어왔는데 299번째 카운팅할 때 300이 돼 있더라고. 한 명이 누군가 왔어. 혹시 나 아닌가 몰라. 몰라. 아직도 미스터리인데. 유 작가님은 초창기부터 딴지를 예. 보셨어요. 나 초창기부터 그때 그 부설기관으로 남노당도 있었잖아. 부설중에 그게 남노당 당원이었어. 그거 가입해가지고. 남녀 불꽃 노동당. 그렇지. 남노당. 노동당. 3일 있다가 그때 야후 서핑 팀장한테 메일을 보냈어요. 임명장 귀하를 본지에 홍보 이사로 임명함. 임명 거부는 불가하고 임명 즉시 본분을 다하기 바랍니다. 2시간 있다가 답장이 왔어요. 충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거는 실제로 받으신 거예요? 실제로 받은 거예요. 얼마나 귀여웠겠어. 그리고 그날 야후 오늘의 추천 사이트에 올라갔어요. 그러면서 대한민국 접속 3위가 됐어. 한 달 만에. 그 야후 담당자가 보는 눈이 있는 거예요. 그걸 딱 보는 순간 이것은 새로운 터진다. 그다. 그렇죠. 종이 신문은 윤정기 트럭. 방송은 값비싼 장비, 송신탑, 언론이라는 게 사람들이 기사만 떠올리는데 그 전에 장치 산업이었어. 그 장치를 우회할 방법이 없었어요. 왜 우회하고 싶었어요? 내가 도달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도달할 방법이 없었던 거지. 아, 본인은 그러한 시설 장비가 없으니까요. 그렇죠. 그 딜리버리를 인터넷이 해결해 줄 수 있겠다고. 이 통찰한 것이지. 왜 천재니까. 그렇지. 아, 그 얘기는 내가 해줘야지. 아, 나 정말 초기 딴지일보를 취소. 못 그러면 봤던 게 통찰한 이런 게 것이지. 부끄러워서 천재니까. 볼 수가 없었어요. 나는 기억납니다. 예.
상상력이 현실 속에 갇혀 있었던 거예요. 이 안에서 이것이 주어진 현실이고 이걸 바꿔야지만 세상이 좋아진다고 생각하러 이 안으로 자꾸 들어갔어요. 그때 이 딴지일보는 뭐냐? 내가 보고 느낀 게 오, 이거 완전 다른 거네. 나는 시스템 바깥으로 나갔지. 그렇지. 초고속 인터넷이 등장할 무렵인데 그게 정보 유통 비용을 제로로 만드는 기술 혁명이 일어나고 있는데 나는 개인적으로는 과거에 우리가 내가 알던 시스템 속에서 참여하고 그것을 이것을 개혁하려고. 개혁하고 이런 쪽으로만 가 있었던 거예요. 이걸 보면서 너무 놀라웠어요, 난 솔직히. 그리고 사람들이 그렇게 필진으로 돈도 안 주는데 원고료가 없었습니다. 예, 원고료를 안 준 게 아니라 못 줬어요. 돈이 없어서. 돈이 없지. 수익 모델이 없는데 아직. 이 자리에 2024년 시사인 조사 가장 신뢰받는 언론인 2위 그리고 3위가 다 있으십니다. 네. 누가 1위예요? 손석희. 아이, 관둔 지가 몇 년인데 아직도 1위야. 청수, 그거는 우리가 우주 배경 복사처럼 이해를 하자고. 그러니까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 빅뱅 때 나온 빛이 지금도 우리 지구에 오고 있잖아. 우주 배경 복사를 없앨 수가 없어. 근데 나는 음모론자라고 하잖아요. 아니 무당이라고도 해. 유튜버라고도 하죠. 제가 오늘 방송 준비하면서 여러분들 교보문고에 김어준을 치시면 책 중에서 김어준이 최순실보다 더하다 이런 책도 있고요. 재밌습니다. 나이스. 아 우리 조변 많이 늘었어 정말. 야 대단해. 아이고. 나이스. 나를 음모론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기분이 나쁘지 않아요. 왜 나쁘지 않냐면 일단 내가 음모론자가 맞고 사실은 모든 추론은 입증되기 전까지 음모론이에요. 근데 음모론과 추론을 가늠하는 기준이 뭐냐? 우선 합리성이 있지. 여기까지는 다들 생각하는데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팩터가 있어요. 제가 보기엔 시대성이라는 게 있어요. 윤석열 정권의 결정에는 합리성으로 해결되지 않는 많은 영역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음모론을 거기다 한번 넣어보게 되는 거지. 적극적 추론을 해야 되는 거죠. 네. 합리성의 경계선까지 가는 적극적 추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레거시 미디어의 기자들이 그럴 때 합리성이라고 하며 한 발 뒤로 물렀을 때는 거기가 위험한 영역이거든요. 그렇죠. 자칫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 내세우는 합리성은 사실은 무서움의 또 다른 표현이에요. 도피처이고 구슬이지. 그런 요구가 많아. 그건 비겁한 거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내가 비겁하다고까지는 말 못하겠어. 자기도 다 한계가 있으니까. 야, 청수는 정말 이 대딴지 그룹의 최고 그 의사결정권자답게 품이 넓어. 나는 넓어. 아, 들어와라. 관대. 아, 정말. 그런데 그렇다고 그 적극적 추론을 하는 사람을 음모론자라고 단정하는 것은 비겁해지는 거예요. 본질은 똑같아요. 어떻게 기성의 매체 시스템을 우회해서 직접 도달할 것인가. 하나의 음성 파일이 되면 그때부터 여기에 설득되면 그 사람이 송신탑이 됩니다. 보내는 거지. 그렇죠. 공유하는 거지. 이 개개인을 송신탑으로 만들 시대가 왔다고 봤어요. 모두가 휴대폰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전환을 한 거죠. 그러면서 왜 천재니까. 아, 참, 그 다시 편집해. 왜? 편집. 왜? 천재니까. 딩동댕. 아니 근데 진지하게 좀 여쭤볼게요. 근데 나 진지한 거야 이거. 진지하게 다 말했더니. 핸드폰의 시대로 바뀐다는 거는 어떻게 캐치하신 거예요? 그 이전의 폰하고 스마트폰의 차이를 봤죠. 스마트폰의 의존도가 급격하게 올라가더라고. 스마트폰은 사실상 데스크탑이 손바닥 위로 올라간 거거든요. 이거 본질적인 변화인데? 사람들이 앉아서 책상 위에서 하던 일을 이제 손바닥 위에서 하는데 그 변화를 봤죠. 그래서 이거는 개인이 송신탑을 세우는, 내가 아까 장치 산업이라고 그랬잖아요. 미디어가. 개인의 핸드폰이 송신탑인데 저걸 송신탑으로 쓰자. 라고 생각하고 낙곰수를 만들었고 그때 전 세계 팟캐스트 다운로드 1위가 됐죠. 네. 그래서 그때 애플에서 연락 왔었어요. 뭐라고? 만나자고. 안 만났어. 기성 언론들이 다루지 못했던 이슈들을 다루면서 굉장히 열풍을 일으켰었고 2011년도에 민주언론상 수상하셨죠. 예. 상다운 상을 받았죠 그때. 그게 처음으로 미디어로 인정해준 상이었어요. 왜냐면 그때 낙곰수가 특검을 2개나 만들어냈어요. 특정 매체가 특검을 하나 만들기도 어려요 사실. 맞아요. 이 업계에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근데 선관위 디도스 그러니까 오세훈 보궐선거 때 평일이었기 때문에 새벽에 투표하고 가려고 하는 직장인들이 투표소를 확인하려고 선관위를 접속했더니 선관위 접속이 원활치 않더라. 그런 일이 그날 있었거든요. 그 양상 패턴을 보고 이것은 누군가 의도적으로 디도스를 하는 것이고 이거는 정치적인 테러다라고 맨 처음
규정한 게 저죠. 그리고 주진우가 MB 아들 이시영 내곡동 사저 차단해서 그것도 특검을 했죠. 다스는 누구 겁니까? 그 말을 만든 것도 김어준 총수죠. 김어준에게 TBS란? 안타깝지. 멀쩡한 언론사 하나가 굉장히 비열한 방식으로 공중분해되는 중이잖아요. 지금 현 사장이 나보고 사지를 털라고 하대? 맛집 주방장 해고하고 나서 맛집 망하니까 주방장한테 책임지라는 거 아니야? 그런 식이잖아. 모질이잖아. 지금 해법은 있어요. 나를 당장 다시 진행자를 시키면 협찬도 받고 뭐 하고 했고 살릴 수 있어. 한 달 내에 다시 일위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살려낼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밴댕이 오징어는 그 소리가 없죠. 기성매체가 가지고 있던 존재감, 물적 토대를 통해서 만들었던 존재감은 이미 거의 차별점이 없어졌어요. 휴대폰 내에서는. 존재감은 신뢰감하고 연결돼요. 직결돼요. 존재감은 신뢰감과 연결된다. 당연하죠. 그 신뢰감은 무상의 자산이고 이거는 돈으로 살 수가 없어요. 그 지점에 거의 와 있어요. 이미. 그 초입에 와 있다고. 겸손은 힘들다는 그래서 송신탑 없는 공중파를 유튜브에 만들어 보려고 하는 시도예요. 네. 한 줄로 줄이면. 딴지일보도 낙검수도 각각의 그 시대에 맞는 이 어떻게 도달을 할 것인가의 문제를 고민한 건데 여기서는 아예 송신탑 없는 공중파가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겸공에서 네. 아침마다 그 브리핑하고 김어준의 생각부터 해가지고 브리핑하고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뉴스가 중요하고 어떤 뉴스가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이건 좀 봅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가장 있으신데 간단한 기준은 뭐 그거는 기준은 뭐예요? 그 어떤 시기마다 달라지겠지만 예. 최근 총선 즈음하여를 얘기해 보자면 권력이 드러나길 원하는 뉴스는 안 중요한 뉴스입니다. 권력이 파묻으려고 하는 뉴스는 중요합니다. 유튜브 저널리즘 영향력이 굉장히 커졌잖아요. 실감을 좀 하세요? 이 책을 쓴 사람들은 현업에 있는 기자들이에요? 아니면 학자들이에요? 내가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냐면 나는 현장에 최전선에 있던 사람이라 네. 지나갔던 얘기거든요, 다. 네, 내가 온몸으로 느끼고 지나갔던 얘기를 뒤늦게 정리한 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론을 저렇게 세웠구나. 그렇게 받아들였고 더더욱이 책을 읽을 필요가 없구나 나는. 최전선에서 다 겪어봤기 때문에. 그래서 질문을 다시 하자면 그걸 피부로 느끼느냐 진지하게 느끼고 지나갔죠.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 그 환경에 맞춰서 그렇다면 미디어는 이렇게 변해야 된다. 그 맨 앞줄에 있으니까 그로 인해서 무엇을 느끼냐는 저 내 등 뒤에 있어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좋은 유튜브와 그렇지 않은 것, 구분하는 방법이 있으실까요? 글쎄, 가짜 뉴스가 요즘 가장 많이 나오는 데는 대통령실 아닌가? 그렇죠. 용산발. 그러니까 그런 혼돈은 앞으로도 한동안 계속되겠죠. 한동안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될 거라고 봅니다. 이 새로운 환경 속에서 어떻게 뉴스를 골라낼 건지 좋은 정보를 찾아낼 건지 하는 혼돈은 계속될 것인데 저는 걱정하지 않는 것이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다고 길라잡이들이 반드시 등장합니다. 길라잡이요. 네, 길라잡이 역할을 하는 반작용들이 반드시 나올 것이기 때문에 일부 혼돈을 가지고 유튜브가 이래서 안 된다고 말하는 건 무서워서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그 흐름에 앞다리 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혼돈은 뭐 당연한 거지. 여기는 국힘 지지자가 뭐 100% 가까이, 네. 여기는 민주당 지지층이 100% 가까이. 그러니까 둘이 쌤이야. 이렇게 말을 해요. 말을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 퀄리티가 문제인 거예요. 그렇지, 편파는 중요하지 않지. 네. 도달 과정이 중요하지. 겸공에서 다루는 정보의 양과 깊이와 그거에 대한 해석하는 논리의 규칙과 퀄리티. 이런 것들을 종합할 때 방송의 품질 이거하고 신의 한수나 뭐 배성희 변호사의 뭐나 이런 거 혼자 나와서 막 떠드는 이거하고는 게임이 안 돼요. 기본적으로 이게 다른 거예요. 그냥. 윤 대통령에게 채널을 추천한다면 뉴스 공장이죠. 그렇지. 그거 뭐 물을 게 뭐 있어. 뉴스마다 겸손은 힘들다를 봐야 돼. 그렇지. 그거 보면 문제가 해결돼. 근데 절대 보지 않지. 왜냐면 이렇게. 반국가 세력이 하는 방송이라고 그럴 생각하기 수 있을 것 때문에. 같아요. 지금 우리 언론 현안 중에서 가장 문제는 뭐라고 보세요? 검찰 문제. 윤 대통령의 존재 자체야. 거기 계시면 안 될 분이에요. 그렇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느끼는 건데 그분도 불행하고 우리도 불행해요. 거기 계시면 안 되는 분이야. 하루 빨리 이거 해결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기성 언론들은 소위 레거시 미디어라고 말하는 기성 언론들은 네. 그런 문제에 대해서 판단을 안 하죠.
개인으로서는 할지 몰라도 기자로서는 그 말을 뱉으면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거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죠. 자기들은 객관적이어야 하니까. 메이저라고 하는 기존의 언론사들이 그런 문제들을 안 다루잖아요. 이 구체적으로 원인이 뭘까요? 무서워서 그런 거죠. 무서워서? 네. 그 근본은 왜냐면 문재인 정부 시절하고 비교하면 아주 간단한데 기자들이 권력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완전 다르죠. 완전 다른데 그것은 국민의힘 민주당 정권이라서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무서워서 그렇다고 생각해요. 내가 이로 인해 입게 될 피해, 보복의 정도와 사이즈가 어떤가를 본능적으로 아는 거죠. 그리고 민주당 정부, 민주당 소속 대통령은 해코지 안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덜 무서운 거죠. 훨씬 덜 무섭지. 그 총수도 뭐 그런 거 안 당해요? 나는 고소고발을 1년에 평균 10개 정도 당합니다. 경찰서에서 맨날 전화 올 거 아니야. 자주 갑니다. 예, 자주 가고. 오라 하면 군말 없이 가요? 그렇습니다. 아유, 별 힘이 없는 사람이에요. 모범 시민이기 때문에 모범시민이시네요. 자주 갑니다. 예전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된 직후에는 재빨리 외유했죠. 파리로 도망갔죠. 도망이 아니라 외유. 외유. 예. 빨리 외유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라고 하는 모초의 빨대로부터 연락이 와가지고 빨리 튀어라. 당장 해서 그 다음날 아침에 저하고 주진우가 각각 외유하였죠. 예를 들어서 이번엔 세금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다. 그리고 세금 관련해서는 국세청에 조사국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원래 네. 재벌 터는. 그럼 조사국에 있다가 퇴임한 사람들을 고용하는 거죠. 고용해가지고 우리를 그 조사국에서 털듯이 털어다오. 누가 고용한다는 거예요? 제가. 총수가? 네. 미리 미리. 모의고사를 돌려요? 백신을 맞는 그래서 거죠. 왜냐면 조심하느라고 잘 하였으나 혹여라도 그 조사국의 관점에서 보자면 그럴 수 있죠. 예. 무엇이 문제인데 그걸 놓쳤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 3사람 정도 고용을 해서 그 사람들에게 우리 조사를 맡겨요. 모든 통장을 다 주고 자, 다 떨어오시오. 필요한 건 다 드리겠소. 그러면 한 달 반 정도에서 리포트가 나오죠. 그렇게 하고 넘어갑니다. 그분들의 그 마지막 멘트는 세금을 뭐 이렇게 많이 냈어요? 그렇게 점검하고 넘어가죠. 모든 영역에서. 어느 언론인이나 저널리스트들이나 다 이런 위험에 노출이 되어야 사실은 정상이죠. 마땅한데 그런데 보도를 안 하는 그 영역에 들어가면 네.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하는 시그널들을 주니까. 그렇죠. 그러니 이제 침묵의 나선이 형성되는 거죠. 네. 저렇게 검사 출신이 와서 하고 있고 언제든지 검찰을 동원해서 나를 칼로 찌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무서워서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비판적인 저널리즘은 거의 다 죽었다라고 보는 게 나는 맞다고 보고 죽었다까지는 너무 심한데 네. 위축됐다. 이렇게 좀 표현해 주세요. 사망 직전이다.